네, 안녕하세요. 오늘 18년 2월 2일, 네, 오전 7시 45분입니다. 항상 소중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광고를 봐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약간 좀 달리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하락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스페셜 부분으로 다뤄질 거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저점에 있는 부분에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추는 단계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특별편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방송에 초보자이신 분들이 매우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이번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특별적으로 이렇게 좀 찍게 되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언제 내가 이 방향이 추세가 바뀔 것이냐에 대한 해석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석에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요거 캔들 부분에 있어서 그 캔들 막대형 캔들 자체가 이렇게 꽉 채우면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도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런 T자형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아, 어느 정도 잠깐 좀 더 쉬어갈 수는 있지만 추세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십자 패턴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매우 하락하는 시점에서 매우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짧은 십자,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일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 게 이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거. 매우 안 좋은 게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캔들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해석을 했었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꽉 채웠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렇게까지는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장세로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캔들적으로만 보았을 때.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단기 이평선만 보는 겁니다. 두 개만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일선과 11선이라고 봅시다. 이평선 라인 자체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지금 하락이 있었을 때 캔들이 돌파를 하려고 했었을 때마다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돌파를 어느 정도 해줘야 그 다음에 이평선도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이평선이 언제가 하락의 거의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냐, 그거에 대한 해석론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에 대한 5일선과 11선에 대한 라인 자체가 수평이 되어 가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하락에 있는 기로가 멈추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은 뭐 제 기술편 다 올려놨으니까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아래에 있으면 뭐라고 했죠? 지지. 위에 있으면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강한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벽. 이 벽을 뚫기에는 쉽지 않다. 근데 벽을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얘기한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계속 더 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번 뚫는 건 어렵기 때문에 뚫고 쉬어가고 다시 또 뚫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평선 정도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부분에 있었을 때도 재밌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평선 라인도 매우 좋지 않네. 그리고 캔들형 막대 부분도 별로 좋지 않네.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을 볼 수가 있냐 부분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봐보세요. 이 적색이 뭐죠? 매도를 뜻하고 녹색이 뭐죠?
매수를 뜻하는 거래량입니다. 그렇다라 치면 향후에 이 매수가, 잘 보세요. 지금 하락하는 이 여기부터 끊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끊어가지고 볼 텐데요. 이때부터 어떻게 됐죠? 사는 사람은 점점점 적어지고 파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횡보하는 이 사이클 국면에 돌아왔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대로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아예 어느 정도 횡보했던 이 구간에 사는 사람이 아예 그냥 거래량 자체가 거의 죽어버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돌파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횡보를 하고 있었을 때, 시간대 비해서 횡보를 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약간은 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구나, 추세에 대한 힘을 좀 받기에는 다소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좀 반대적으로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블록을 좀 나눠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뭘까요?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뭐죠? 그냥 간단하게 보았을 때 녹색이 많다, 여기 적색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녹색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죠? 횡보에 있는 구간에 똑같이 도달을 했었을 때 그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녹색에 있는 거래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그냥 점점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늘어나지 않는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패턴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오히려 시간대 비해서는 상승을 해주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주 쉽고 간단하고 간결하고 간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약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설명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방송이 뭐죠? 초보자 기준점으로, 초보자를 기준으로 깔아두고 하는 방송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초보자가 제일 많이 쓰는 RSI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기본으로 두시되 어떻게 보냐, 이제 위 또는 아래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매수할 포인트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과매수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뜻할 건데요. 하락했었을 때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지표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은 RSI를 70에 30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70에 30. 그러면 3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어려운 명칭은 다 삭제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음영으로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락을 했었을 때 나는 되게 많이 무서워.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석했던 논리로 보았을 때 약간 좀 두려워. 그러면 약간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음영이 떠가지고 30 밑으로 만약에 떨어졌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하락이 이 시간대 비해서는 곧 멈추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제 떴으니까 한 번 떠서 올라가는 패턴에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두 번 정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은 찍었죠. 그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찍었죠. 그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찍었을 경우, 두 번이에요. 두 번.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을 찍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비중을 2번 나눠 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만 나눠도 여기에서만 또는 아니면 여기에서 샀겠죠. 그러면 평단위 하반 요 정도나 아마 최고치로 높게 샀다라고 해도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못해도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먹고 나오는 전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락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뜨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다시 그만큼 어느 정도는 다시 올라갈 패턴이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보조지표 제일 많이 쓰는 MA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냐, 적색 오실로스코프 MACD에 대해서 보조지표 활용법인데요. 어떻게 하락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적색이 많이 나왔어. 그러다가 녹색이 나오는 시점, 오실로스코프가 녹색이 나오는 시점이 2개 이상 나왔을 때 또는 3개 이상 나왔을 때부터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나 여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2개에서 이 3개 정도일 때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방향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의 하락에 있는 이 구간에서 이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럼 오실로스코프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녹색이 뜨고 나서 때부터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오실로스코프가 점점 좁아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차트와 이동평균선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더 정확해집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좁아졌었을 경우에 바로 패턴 자체가 오히려 적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어요. 다시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좁아지겠죠. 이 크기가, 오실로스코프가 이 크기가 똑같이 이런 크기가 나오면 매우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냐, 산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거 그려질 때는 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작아지는 패턴.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렇게 큰 패턴일 때는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이렇게 작아지는 이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자체가 그 정도만 나왔을 때로만 해도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선이 보일 겁니다. 흰색 선과 빨간색 선. 그러면 이 흰색 선과 빨간색 선 자체가 하락에 있었을 때 이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짐에 있어서 벌어진 각 자체가 이 사이의 갭 자체가 점점점 멀어지면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다시 여기에서 붙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보여서 만나려고 하는 패턴이 보인다. 그대로 올라가도록, 그대로 올라가면 이미 올라가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이때부터 올라가기 전 이제 여기 있는 이 갭 차이 만나려고, 이 가까워져 지려고 하는 이 시점대 기준으로 그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요 시점대를 포인트로 해서 곧 만나려고 하니까 이때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고, 이때 되면 하락이 멈추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하락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락이 어느 정도 수순이 되면 하락이
멈추겠거나,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되면 해석은 거의 뭐 초보자 기준점에서는 거의 멈춰질 수 있다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응용 부분 하나, MACD가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응용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녹색에 나오잖아요. 녹색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이 나왔을 때는 거의 변동사항이 아무리 약세가 나온다고 해도 거의 횡보 라인을 유지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크게 나와야 돼요. 작게 나오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녹색 오실로스코프 자체도. 그리고 또한 오늘 자리 또한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거는 뭐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엑셀을 하나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하나 띄워가지고 설명할 텐데요. 엑셀 부분도 급등, 상승, 하락, 급락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약간 색칠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일 때 비트코인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락을 할 때 과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 또는 시총이 높은 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알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대응 방법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총 높은, 시총 낮은, 그리고 여기 위에 하락시 대응 방법. 본인 코인에 대해 들고 있는 코인에 대한 하락시 대응 방법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 잘 들으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높은 코인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알트코인은 크게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의 부분에 있었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20%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급등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플러스 10%를 봅니다. 거의 이해되시나요? 8에서 10%. 근데 평균 저는 10%를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네? 그러면 플러스 10,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은 그러면 하락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온다, 비트코인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일반적인 상승이잖아요. 2에서 뭐 5% 이하 정도 또는 6% 이하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성은 없습니다. 그냥 고무적이다. 시총들도 구부적으로 일단 상승한다. 그 대신 상승에 있는 툴 자체에 대한 양 자체는 조금 낮아진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폭 상승한다. 네, 대폭 상승한다. 여기 깔았더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폭이 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 그냥 일반적인 하락을 한다. 그러면 알트코인 자체는 그냥 모던한다. 자기 갈 길 간다. 자기 갈 길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를 띄우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횡보하든지 더 오래 가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냐? 급락이 나오면 급락의 기준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비트코인을 노려야 될까요? 아니면 알트코인을 노려야 될까요? 이때는 시총이 높은 코인으로 일단 포커싱 맞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이 큰 코인에 대한 그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트 비중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비트에 대한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트에 대한 성장기가 언제냐? 그러면 비트에 대한 성장기는 간단하죠. 그냥 급등, 상승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알트에 대한 성장기는 간단해요. 상승, 하락 이 두 가지 패턴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급등해도 안 되고 너무 급락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공략 부분은 보유자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요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 비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저라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비트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비트를 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대신 내가 알트 보유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다리는 부분을 일단 비트에 대한 방향을 일단 보고 나서 기다린 다음에 비트의 방향을 틀고 나서 알트를 삽니다. 왜 그러냐? 비트는 잘못 사면 제가 얘기했죠. 마이너스 10 또는 뭐 그 이상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깔아두고 놔도 부담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0% 그냥 잃어도 뭐 그래야 하지 하는데 마이너스 10이 찍잖아요. 그럼 알트코인은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3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그러면 내가 물타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 그러니까 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트의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필히 하셔야 돼요. 왜냐? 물타기 했어. 근데 물타기 하나 많아야 한 번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30씩 떨어지는데 어떻게 물타기가 되냐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비트가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약간 위험하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타기가 매우 위험해요. 그 대신 비트의 방향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방향을 알트를 먼저 가격대를 봐야 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가격대만 보는 거예요. 가격대만 먼저 보고 가격이 이 정도네, 이 정도 흐름이네,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왔을 때 사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비트의 방향을 딱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대응하기 힘들고 물타기 해봐야 마이너스 30씩 두 번 까여봐. 그럼 내 물타기 해봐야 소용도 없고 내 그 자금이 씨가 말라버려. 비트는 마이너스 10씩만 까여도 세 번 해도 마이너스 30이에요. 부담이 그러니까 덜하죠. 상대적으로 물을 타도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뭐 마이너스 10 떨어진 거 같고 물 탔는데 뭐 평단 많이 낮췄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막 60씩 막 이렇게 막 떨어지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물타기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트가 되게 공격적인 물타기라고 본다고 치면 비트는 일반적인 물타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발상으로도 또 있어요. 나는 약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갈 패턴이 나온다고 치면 어떤 흐름이 되냐면요. 항상 이제 뭐 X를 끄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급등도 먼저 나옵니다. 비트가. 급등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알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높은 코인으로 공략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오늘의 꿀팁이에요. 급락이 나왔을 때 알트를 매집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급등이 몇 번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급등으로 먹을 만한 부분으로 본다고 치면 차라리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이 오히려 낫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고요. 하락시 대응 방법 초보자 편입니다. 네, 초보자 편이니까 초보자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다 아는 거 왜 알려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보지 마시고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나마 공부적 차원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안이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는 게 조금 센스 있는 답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찍게 되었고요. 항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 마지막 끊기 전에 거래량도 봐보시면 여기부터 거래량 매수 거래량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여기 대비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쵸? 올라가는 것 대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라갔었을 때 여기로 보았을 때 여기 사이클 대비부터 보았을 때 어떻게 됐죠? 여기부터 지지부진하게 했지만 여기부터 어떻게 됐죠? 사이클 대비 상대적으로 줄고 어떻게 됐죠? 오히려 완전 씨가 말라버리면서 매도량이 어떻게 됐죠? 서서히 이런 V자가 나오고 있죠.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버정신. 네, 이 존버정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서 존버하는 거와 모르면서 존버하는 거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면서 존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마칠게요.